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이라는 사회현상이 스포츠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종차별의 피해 대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흑인입니다. 흑인. 검은흑, 사람인, 이래서 뭐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힌트를 주자면 위생 미용용품 브랜드의 광고를 캡처해 놓은 사진입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 뭐 비누나 샴푸 같은 제품을 쓰면 흑인이 백인처럼 이렇게 하얗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무슨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흑인이 그럼 안 씻어서 피부가 까만 겁니까? 백인은 잘 씻어서 하얀 거고, 뭐 백인이 되면 이뻐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피부 색을 가지고 흑인들이 뭐 때가 탔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비인격적인 상식 이하의 광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기세 싸움에서 백인이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따라서 흑인이 그런 백인 위주의 백인 우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좁았기 때문에 대중예술 분야나 운동가 같은 분야로 진짜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흑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권투랑 이 육상밖에 없었습니다. 해봤을 겁니다. 운동 능력은 흑인이 짱이지. 흑인 탄력 진짜 박살난다. 흑인 진짜 흑인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그 타고난 신체 능력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 라고 뭐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흑인들은 그냥 타고난 재능 때문에 여기서 그냥 두각을 발휘하는 것 뿐이다. 흑인들도 굉장히 노력해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딱 그 길을 잡은 건데, 우리는 흑인들은 그냥 타고난 그 신체적 능력 때문에 손쉽게 얻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뭐 내 노력한 거는 뭐 안 알아주잖아.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쓸 줄 모르니까 뭐 전략이나 뭐 전술을 잘 짜서 내가 여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차지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월한 백인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들이 금메달을 따면 굉장히 인격적인 인생사 이화하면서 정말 고된 훈련을 견뎌내고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해서 내가 이 성공을 이루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흑인은 그냥 타고난 신체 능력 손쉽게 금메달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신체적 특성의 차이 때문에 흑인들이 단거리 달리기 혹은 세단뛰기 같은 거 도약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량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꼭 그거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흑인이면 운동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전부 다 노래 잘하진 않잖아요. 우리 뭐 음치도 있고 하잖아요. 너 먹고 이런. 그리고 이러한 식의 광고 때문에 흑인들마저도 자신들은 성공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밖에 길이 없다. 근데 그쪽으로 다 몰린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겠어요. 자기가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수많은 흑인들 중에 당연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노력을 안 했어요. 능력들 속에서도 가진 노력을 해서 그 중에 최고의 기량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그 NBA 이런 거 보면 막 농구 선수들 막 흑인들 막 날라가가지고 덩크 꽂아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린애들 그냥 다 글로 과대망상, 그런 허황된 광고 속에 애들 지금 다 배려놓은 겁니다. 흑인들 다 자기 운동하면 다 잘할 줄 아는 거죠. 흑인만이 인종차별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게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죠. 실제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못 나가죠. 뭐 외국에 지나가 동양인들 지나다니면 코로나이라고 쳐다보면 막 심한 욕설을 집단 폭행까지. 그리고 이쪽 사진 보면 왼쪽 사진에는 벨기에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의료진들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게 웃기다고 하고 눈 찢는 거 이게 칭키 아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동양인 비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뭔지 모르고 웃고 따라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인종차별의 대상인 흑인마저도 동양인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인종차별
사례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하철에 흑인들 혹은 동남아 가까이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뭐 A씨 여기 보면 공장에서 일하다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고 내쫓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이 맞겠죠. 그리고 B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동남아 사람이라고 놀려서 가슴이 아파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지구촌 시대에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이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친구들을 놀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CC 같은 경우는 CC 목욕탕에 가면 검은 피부의 우리를 보고 한국인들이 나가버립니다. 피부가 검다고 뭐 염색한 것도 아니고 피부에 뭐 바른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도 인종차별적 언행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종차별의 논란 속에서 굉장히 떳떳하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 보면 기성용 선수가 일본전에 골 넣고 그 우길 승천기라고 하죠. 그 정말 잘못된 우길 승천기를 보고 화가 나서 일본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스처를 취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동양인들끼리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라거나 선수인데 라기안 농구 선수가 SNS 상으로 굉장히 정말 이제 모욕적인 인종차별들을 많이 당하고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타까운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인종차별적 사고 혹은 그런 언행들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래 보면 두 야구 선수가 나와 있죠. 김태균 선수와 유먼 선수, 유먼. 그때 김태균 선수가 한 인터뷰 상황에서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투수로 롯데 유먼 선수를 꼽았는데 유먼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열심히 던지다 보면은 시야가 이래 살짝 보이게 되는 경우가 온 힘 다해가지고 막 던지다 보면 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던지게 되는데 그때 치아가 너무 하얘가지고 이 공이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좀 치기가 힘들다, 공략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좀 심각하겠죠. 특히나 이러한 인종차별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인종평등의 사고를 갖춰서 내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차별들을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먼저 스스로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지구촌 시대에 공존하는 사고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행동들도 보여줍니다. 해당 사진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200m 달리기 종목이었는데 1위와 3위를 차지한 카를로스와 스미스 선수가 상대에 맨발로 올라가서 검은 장갑을 끼고 손을 위로 높이 치켜든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맨발을 벗고 올라간 이유는 흑인들의 가난,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흑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검은 장갑을 끼고 손을 위로 높이 치켜든 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차별 사회 속에서 폭행당하고 죽어간 그 흑인들을 기리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에 뭐 정치적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금메달을 잃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 속에서 이러한 저항운동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던 저항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우리 앞으로 머리 나무처럼 해놓은 요 사람이 미국 미식축구 선수인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뭐 국가가 나오고 뭐 가슴에 손을 모은다거나 하는 제스처들을 하는데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는 국가와 국기에 대해서 뭐 존경심을 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제스처였습니다. 왜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 그런 존경심을 표하겠느냐라는 제스처의 의미였죠. 이걸 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쌍욕을 했답니다. 쌍욕을. 근데 이때 당시에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들의 과도한 진압, 한 번이 아니고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막 흑인들이 막 그렇게 큰 죄를 죽을 정도 큰 죄를 지지 않았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만약 같은 잘못을 했으면 흑인들한테만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진압을 하더라. 반면에 백인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비교적 가볍게 진행을 하는데 왜 흑인들하고 유색인종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인종이니까 이러한 콜린 캐퍼닉의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었던 행동이죠. 이러한 저항 정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무릎 꿇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저항의 정신을 보여줄 수도 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 국가대표 수비수 그리고 전 바르셀로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다니 아우베스 선수입니다. 유색인종들한테 바나나 던지는 거 있거든요. 막 너는 원숭이다, 뭐 고릴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바나나 처먹어라 이러면서 바나나 던져주는 그 아우베스 선수가 코너킥을 하러 가는 와중에 관중석에서 바나나가 날라온 겁니다. 아우베스 선수에게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 선수가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거를 저항의 의미로. 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줄 알았어? 난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이걸 슬기롭게 까먹으면서 이게 굉장히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이 바나나 먹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흑인들에게 흑형이란 단어를 아느냐, 이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본인들한테 조센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흑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시다. 지구촌 시대에 피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